여러분은 페이팔 마피아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 이야기는 단순히 한 명의 성공한 창업자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과 함께 시작하느냐가 한 기업의 운명은 물론이고 한 시대의 방향까지 바꿔놓을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페이팔 공동 창업자이자 실리콘밸리에서 가장 독특한 사고를 가진 인물 가운데 한 명으로 꼽히는 피터 틸이 있습니다. 오늘은 피터 틸이 사업을 해나가며 무엇을 보고 누구를 모으고 어떤 경쟁을 견뎌냈으며 어떻게 결국 하나의 전설적인 네트워크를 만들어냈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뒤에 폴 앨런이 있었다면 페이팔 뒤에는 피터 틸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피터 틸의 이름은 단순히 페이팔 창업자라는 말만으로는 다 설명되지 않습니다. 그는 한 회사를 만든 사람을 넘어 사람을 모으는 방식으로 시대를 설계한 인물에 더 가깝습니다. 오늘날 일론 머스크, 리드 호프먼, 체드 헐리, 스티브 첸, 자베드 카림, 데이비드 섹스 같은 이름들이 하나의 계보처럼 묶여 거론되는 이유도 결국 그 시작점 어딘가에 피터 틸이라는 인물이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페이팔 마피아라는 표현은 바로 그 강력한 인정 네트워크를 가리킬 때 자주 사용됩니다. 피터 틸의 출발은 화려한 승리의 역사라기보다 오히려 경쟁과 이동, 그리고 적응의 역사에 가까웠습니다. 그는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태어났고 어린 시절 아버지의 일 때문에 여러 지역을 옮겨 다녔습니다. 그 과정에서 아프리카에서 생활한 경험도 있었고 이후 미국에 정착하게 됩니다. 이처럼 일찍부터 낯선 환경을 반복해서 겪어야 했던 경험은 훗날 그가 세상을 보는 방식에도 분명한 흔적을 남겼습니다. 안정된 한 곳에 익숙해지기보다 새로운 판이 열리는 지점을 먼저 읽는 사람. 피터 틸은 처음부터 그런 기질을 키워온 셈입니다. 어린 시절에 피터 틸은 유난히 경쟁에 몰입했던 아이였습니다. 공부도 잘했고 체스에도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승부의 세계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한 성실함이 아니라 상대보다 한 수 앞을 읽는 능력이라는 사실을 그는 일찍 배웠을지 모릅니다. 실제로 그의 삶을 돌아보면 그는 늘 눈앞에 한 판만 본 사람이 아니라 다음 판의 구조를 본 사람이었습니다. 남들이 이미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시장에 뒤늦게 뛰어드는 사람이 아니라 아직 제대로 정의되지 않은 기회를 먼저 포착하는 사람. 그것이 훗날 피터 틸이 창업자로서 또 투자자로서 보여준 가장 강력한 특징이 됩니다. 스탠퍼드에 진학한 피터 틸은 철학을 공부했고 이어 로스쿨까지 마쳤습니다. 그 뒤에는 법조인의 길도 잠시 경험했고 대형 로펌과 투자은행에서도 일했습니다. 겉으로 보면 아주 안정적이고 엘리트적인 경로였습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점은 피터 틸이 바로 그 안정적인 길에서 만족하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선망의 대상이 되는 직장에 들어갔지만 그 안에서 자신이 오래 머물 사람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투자은행에서 자산을 평가하고 분석하는 감각을 익힌 뒤 월가를 떠나 실리콘밸리로 이동합니다. 이 선택은 단순한 이직이 아니라 인생의 방향 자체를 바꾸는 전환점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터 틸은 한 번 좌절도 경험합니다. 그가 동경하던 길에 도전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고 그는 훗날 이 경험을 바탕으로 학생들에게 완전히 끝난 것처럼 느껴지는 실패라도 너무 무겁게만 받아들이지 말라. 더 의미 있는 일은 언제든 발견할 수 있다는 취지의 조언을 남겼습니다. 이 대목이 중요한 이유는 피터 틸의 성공 서사가 단지 승승장구의 기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역시 한 번 궤도에서 밀려나 본 사람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더 큰 방향 전환을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실패를 겪고 원래 길로 돌아가지만 어떤 사람은 그 실패 덕분에 아예 다른 세계를 발견합니다. 피터 틸은 후자였습니다. 실리콘밸리에서 그는 맥스 레브친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피터 틸의 진짜 강점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는 기술만 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기술이 해결해야 할 불편함을 본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미국에서는 신용카드도 쓰였지만 여전히 수표처럼 느리고 번거로운 결제 방식이 많이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인터넷 시대가 열리고 있는데도
돈은 너무 느리게 움직이고 있었던 겁니다. 피터 틸과 맥스 레브치는 이 시대착오를 기회로 봤습니다. 더 간단하고 더 빠르고 더 신뢰할 수 있는 송금 시스템. 그것이 그들이 겨냥한 문제였습니다. 1998년 두 사람은 콤피니트를 설립합니다. 그리고 이메일 주소만으로 돈을 보내는 서비스라는 당시로서는 매우 혁신적인 방식을 내놓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너무 익숙한 개념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당시에는 이 아이디어 자체가 시대를 앞서간 발상이었습니다. 사용자는 빠르게 늘어났고 서비스는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큰 기회가 열리는 시장에는 언제나 강력한 경쟁자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경쟁자의 이름이 바로 일론 머스크의 엑스닷컴이었습니다. 두 회사는 치열하게 부딪히기 시작했고 서로가 서로를 잠식할 수 있는 상황까지 갑니다. 그러나 여기서 피터 틸은 아주 중요한 판단을 내립니다. 모든 경쟁을 끝까지 적으로만 들 필요는 없다는 것. 때로는 가장 위협적인 경쟁자와 손을 잡는 것이 더 큰 승리가 될 수 있다는 것 말입니다. 결국 콤피니티와 엑스닷컴은 합병했고 그 흐름 속에서 페이팔이 탄생합니다. 물론 그 과정이 매끄럽기만 했던 것은 아닙니다. 조직 문화의 차이도 있었고 주도권을 둘러싼 갈등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복잡한 내부 충돌마저도 결국 더 큰 결과로 연결됐다는 사실입니다. 피터 틸과 일론 머스크는 서로 다른 성향을 가진 인물이었지만 그 긴장과 경쟁은 결과적으로 하나의 거대한 회사를 탄생시키는 에너지로 작동했습니다. 그리고 페이팔은 2002년 이베이에 약 15억 달러에 인수되며 실리콘밸리 역사에 강하게 이름을 남기게 됩니다. 하지만 피터 틸의 진짜 강점은 회사를 성공시킨 것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인상적인 부분은 그가 어떤 사람들을 모았고 그 관계를 어떻게 남겼느냐에 있습니다. 페이팔에서 함께 일했던 사람들은 회사를 떠난 뒤에도 흩어져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다시 각자의 회사를 만들고 서로 투자하고 서로를 밀어주며 하나의 강력한 네트워크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페이팔 마피아라고 부르는 현상은 사실 우연히 생긴 결과가 아니라 사람을 보는 방식에서 비롯된 결과에 가깝습니다. 피터 틸은 단지 유능한 사람을 뽑으려 한 것이 아니라 함께 오래 갈 수 있는 사람을 뽑으려 했습니다. 그는 맥스 레브친과 채용에 대해 이런 취지의 생각을 나눴다고 합니다. 무슨 일이 생겨도 쉽게 흩어지지 않는 관계, 좋은 친구가 될 수 있는 사람들로 구성된 회사. 단순한 동료 집단이 아니라 강한 유대감으로 묶인 팀. 이것이야말로 스타트업의 가장 큰 경쟁력이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이해하지 못해도 내부 구성원만큼은 깊이 이해하고 믿고 있는 거대한 비전. 그리고 그 비전을 끝까지 견딜 수 있게 해주는 강한 유대관계. 피터 틸은 사업의 본질을 제품만이 아니라 사람의 결속에서 봤습니다. 그래서 그는 누구를 채용할지, 누구와 시작할지, 어떤 관계를 구축할지를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이 대목은 오늘 우리에게도 꽤 묵직한 질문을 던집니다. 사업은 결국 아이디어 싸움일까요? 아니면 사람 싸움일까요? 좋은 아이템만 있으면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실제로 회사를 오래 끌고 가는 힘은 대개 초기 멤버에게서 나옵니다. 가장 어려운 시기를 함께 버티는 사람, 아직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는 비전을 함께 믿어주는 사람, 그리고 위기가 왔을 때도 등을 돌리지 않는 사람. 피터 틸은 바로 그런 사람들을 모으는데 탁월했던 창업자였습니다. 그는 라이벌 교차 동지로 바꿀 수 있다고 봤고 실제로 그렇게 해냈습니다. 이 점이야말로 피터 틸이 단순한 창업자를 넘어 판을 짜는 사람으로 불리는 이유일 것입니다. 결국 피터 틸의 이야기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성공은 혼자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정말 강한 팀은 실력만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것. 처음 함께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그 사람과 어떤 신뢰를 쌓을 수 있는지, 경쟁 관계에 있는 상대를 끝내 적으로 둘지 아니면 더 큰 그림 속 동지로 바꿀지. 그 선택이 회사를 바꾸고 어떤 경우에는 한 시대의 흐름까지 바꿉니다. 페이팔은 하나의 서비스 이름이었지만 그 안에서 형성된 인연들은 이후 실리콘밸리 전체에 퍼져나가는 거대한 영향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서 피터 틸은 사업의 성공을 넘어
사람의 연결이 얼마나 큰 자산이 되는지를 보여준 인물로 남았습니다. 우리는 흔히 좋은 아이디어가 세상을 바꾼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피터 틸의 이야기를 보고 나면 세상을 바꾸는 것은 아이디어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누구와 시작하는가, 누구를 믿는가, 누구와 끝까지 버틸 수 있는가. 어쩌면 사업의 승패는 그 질문에 대한 답에서 이미 결정되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가 지금 함께 일하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앞으로 함께 할 사람들을 다시 바라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